오늘도 여러분에게 예빛교회 청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도 예빛교회 청년을 통해서 또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함께 많은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20살 돼서 청년부로 새로운 조성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20살이 되셨으면 이제 대학교에 진학하셨겠네요. 네. 그러면 혹시 어떤 전공을 하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도시공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도시공학이요? 네. 도시공학이라는 과가 굉장히 생소하게 들리는데 어떤 과인지 소개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가 도시잖아요. 근데 이 도시에서 뭐 주차 문제든 아니면 쓰레기 처리 문제든 어쩌면 여러 가지 문제나 아니면 집을 짓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물건 사고 팔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일상이 있잖아요. 이 일상을 관리하고 이 일상을 만들어주기 위한 학문이 그리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줄지 연구하는 학문이 도시공학이에요. 도시공학이라는 것이 도시를 더욱 편리한 장소로, 더욱 유익한 장소로 형성하도록 연구하고 또 공부하는 곳이 바로 도시공학과다. 되게 유익하고 되게 좋은 전공이네요. 저희가 또 알기로 성수 형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기독교 대안학교로 이렇게 나왔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보통 저희가 대안학교라고 하면 조금은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조금은 부적응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진학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성수 형제가 나온 그 기독교 대안학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저는 사사학교라는 대안학교를 나왔는데요. 그 학교에서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신앙이나 학습 관계를 배워가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말씀이 바탕이 되다 보니까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제 배운 다음에 그 배움을 실천해 나가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조금은 신앙에 더 많은 초점을 두고 있는 학교다. 네.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다니는 학교가 아니라 혹시라도 자신의 자녀를 조금 더 그리스도인으로서 양육하길 바라는 부모님들이 보내는 학교 또는 신앙을 더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싶어하는 학생들이 가는 곳, 그곳이 바로 기독교 대안학교다. 참 유익한 학교네요. 대안학교에서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었나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 방장이라는 걸 맡게 돼요. 한 방에 6명씩 들어가는데 이제 그 방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5개 학년이 다 나눠서 들어가요. 저도 고2 때 이제 방장 활동을 했었는데 방장 활동을 하면서 방장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거예요. 약간 군대로 치면 군대장 같은 느낌. 그래서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데 아이들이 신기한 아이들이 많아요. 좀 처음 보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아가고 올바른 습관을 들이도록 제가 도와주는 역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도와주면서 뭔가 안 나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나중에 고3 돼서 그 아이가 찾아와서 저한테 형 고맙다고 형 덕분에 많이 좋은 습관 만들 수 있었고 고칠 수 있었다고 하면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방장할 때 제일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일반 학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귀한 경험들이 참 많았네요. 네. 제가 알기로 또 성수 형제가 모태신앙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성수 형제는 모태신앙인데다가 지금 또 중고등학교 생활을 들어보니까 기독교 학교에서 자라게 됐는데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수 형제는 모태신앙이라서 또 부모님 영향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겠구나. 어쩌면 형식적이지 않을까, 어쩌면 조금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갑자기 들어요. 그런데 혹시 저는 성수 형제에게 성수 형제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이 있거나 혹시 믿음이 뜨거워진 계기가 있는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는지 여쭈고 싶고요. 있다면 그게 어떤 경험이었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하지만 믿음이 뜨겁게 된 계기는 학교를 살면서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반이 되면서 뭔가 대학 입시에 대한 그런 기준 그리고 생각들을 가지게 되고 나아가서 이제 밑에 후배들 그리고 위에 선배들을 보면서 뭔가 이 위치랄까?
지금 내 자리에 내가 있는 자리가 준 압박감, 그리고 방장 활동하면서 또 방의 하나의 장으로서 이끌어가고, 그리고 고이가 되면 또 저희 학교에서는 각 부서를 이제 하나씩 맡아서 하거든요. 부서의 장이라는 자리를. 그래서 저도 부서의 장을 하나 맡긴 했는데 그 부서를 이끌어가는 거에 대한 압박감, 그리고 최고 학년이다 보니까 뭔가 돈이 되어야 하는 그런 압박감, 이게 좀 많이 세게 왔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진짜 중요한 거는 신앙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내가 어렵지만, 내가 힘들지만, 뭔가 이 지위에서 준 압박으로부터 나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고2 때 느끼면서, 이제 학교에 기도실이 있는데 기도실로 매일 갔어요. 매일 가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말씀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날마다 계속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나를 압박했던 것들을 조금씩 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조금씩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께서 계획하심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고 더 열심히 찬양드릴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방금 성수 형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경험은 없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성수 형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도 항상 있었고, 또 그 가운데서 잔잔하게 상황에 맞춰서 성수 형제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있다고 들리네요. 그래서 또 성수 형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신앙이 굳건해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세밀하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혜가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다면 성수 형제가 이제 앞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고 또 많은 미래를 준비하고 있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비전을 품고 살아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좀 나눠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를 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리고 사사학교에 보내주시고 대학까지도 이렇게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 도시공학이라는 이 학문을 접하게 해주시고 전공을 이렇게 저에게 정하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떠한 길을 보여주실지는 아직까지는 지금은 모르지만, 저는 배우고자 하는 이 도시공학을 열심히 배워서 저는 사람들에게 있어 도시가 좀 더 편리하고, 물론 실용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도시 안에서, 그러니까 이 도시로 인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되고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셨으면 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는 도시가 되도록 더 열심히 일하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성수 형제랑 대화하면서 느낀 거는, 성수 형제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항상 동행하시고, 또 동행하심 가운데서 성수 형제의 앞날을 예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만나주셨고, 어려운 가운데서 빛을 내어주셨고, 또 그 앞날에 대해서도 준비하셨고 계획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이 경험되기를 너무나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항상 누구와도 그분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코로나 시기로 참 많은 어려움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는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함께 승리하는 시간 보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또 이만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